때 이 수익은 다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자재도 뭐 중국산 쓴다 해놓고서는 막 국산 쓴다고 하는지, 아니면 차라리 깎으면 중국산 쓴다고 얘기하든지. 아니 왜 돈이 더 가냐, 계약서대로 하니까 이게 구조물 우리가 막상 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구조적으로 약해서 돈을 안 주면 공사 못 한다, 계약금 못 돌려준다. 자, 오늘은 저번 영상에 찍었던 태양광 사기에 대한 컨텐츠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입사원의 태양광에 대한 질문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여주려고. 완전 초보자의 관점입니다. 초보자의 관점이어도 네, 일단 사기를 당하기 전 미리 예방하는 차원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나가면서 보면은 태양광을 공짜로 설치해드립니다, 무료로 설치해드립니다, 수익률 100% 보장합니다, 막 이런 게 엄청 많잖아요. 그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사기치는 분들이 어떤 멘트를 하는지,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그럼 두 번째로는 그 무상 설치, 과대 수익 포장 이런 광고 전단지를 믿고 설치해도 되는 건지. 세 번째로는 태양광을 설치를 하고 싶을 때 업체를 참고할 만한 기준이 어떤 건지, 기준을 잡아줬으면 좋겠고, 저번 영상 태양광 사기 당하지 마세요, 거기에서 사장님이 말씀하신 게 딱 이거예요. 태양광 발전 사업이라 해놓고서는 자가용 PPA라고 사기를 맞았잖아. 그게 어떤 사건이었는지가 안 나와 있어서 궁금했고. 그 세 질문에도 이미 다 들어갔어. 네. 네 번째는 얘기하면서 해보자. 자, 사진. 자, 우리 임영훈 팀장님 사진 보신 적 있어요? 전단지 보신 적 있어요? 전단지. 예, 전단지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뭐 정부 지원을 사용한 자가용 태양광 발전소 수익 보장.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많은 거. 자, 우리 박 차장. 예. 문구. 뭐 딱 전단지 보면 항상 나오는 거. 무상 설치. 그렇지. 무상 설치요. 무상 설치라는 이런 전단지라든지 현수막 같은 게 막 붙어져 있어요.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번도 그런 걸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영업사원들이 그걸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다 설치를 해놓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 공짜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무상 설치라 하더라도 이게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발전 사업이냐, 자가용이냐. 근데 자가용 PPA라고 하는 거는 우리들이 쓰고 남는 거를 판매하는 겁니다. 만약 예를 들면은 내가 축사에 태양광을 쓰고 있는데 그 쓰고 나서 남는 거를 우리가 전력을 판매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보통 여기 무상 설치에 우리 뭐 자가용, 자가 소비용 뭐 이런 문구를 쓰면서 한 달 수익이 뭐 20kg에 뭐 한 40만 원 이렇게 수익이 난다. 뭐 30kg 한 대는 제가 들어보니까 뭐 80만 원 나온다고도 해요. 근데 이게 수익이 아닙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보면은 20kg에 40만 원은 뭐 아무것도 돈이 안 나갔을 때, 뭐 진짜 많이 나왔을 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1년 평균으로 했을 때 이 수익은 다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이게 너무 디테일하게 가지면 뭐 축사에 예를 들면 전기를 쓰는 거는, 축사 같은 경우에는 전기세가 얼마예요? 킬로와트당 50원이나 60원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가 소비용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누진세라는 게 있고, 그러면 뭐 킬로와트당 아까가 뭐 200원, 300원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비를 하고 나서 남는 거 전력을 판매를 하게 되면 수익이 뭐 20kg에 40만 원 뭐 이렇게 이득을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일반 뭐 건물이라든지 이런 곳에 자가 소비용을 한다는 거는 내가 전기를 많이 쓰고 있다. 근데 일반 건물이나 공장 이런 데서는 오히려 저는 거기가 더 이득이라고 해요. 왜냐면 농업용 전기는 1kW당 50원에서 뭐 60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일반 공장 전기나 일반 전기라고 하는 거는 1kW에 100원에서 뭐 120원도 해요. 내가 1kg를 생산을 해가지고 이걸 쓰면은 그래도 100원, 120원의 가치를 받을 수 있는데, 농업용 전기는 쓰면은 50원, 60원 전기를 받는다는 거예요. 수익적으로 저는 타당성이 안 맞는. 물론 자연을 생각을 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돼요. 근데 그래도 이게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차라리 보조를 하셔가지고 건물 지원 사업이라 해가지고 한 80%, 70% 이렇게 됩니다. 그 돈을 받아서 나머지 20% 자부담해서 설치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이고. 근데 최근에 어떤 분이 이런 지자체 허가가 안 나니까 이런 영업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뭐 자가용 PPA를 설치를 그냥 해버린 거예요. 돈도 안 받고 설치를 했어요. 근데 돈도 안 받고 설치하고 나서 와가지고 막 공격합니다. 야, 이거 뭐 돈 내놔라면서 5천만 원 내놔라고 합니다. 근데 보조금을 하나도 안 받았으면서 그냥 5천만 원을 생돈을 날리게 되는 거예요. 이건 5천만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한 달에 뭐 한 60만 원, 50만 원 이득 봐봐 이거는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하시는 걸 반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전단지를 설치를 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좋은 취지로 해가지고 정말 정확한 뜻을 하게 된다면 좋은 취지가 되겠죠. 근데 이제 저희도 어찌 보면 무상 설치를 한다고 하지만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무상 설치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선공사라고 얘기합시다 차라리.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질문. 태양광 업체를 선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 자, 그럼 이렇게 해보자. 박 차장이 생각했을 때 선정할 때 기준이 뭐라고 생각해? 일단 신뢰성이죠. 어떤 신뢰성? 이 업체가 공사를 많이 했는지, 잘 하는지, 수익을 어떻게 내는 방법을 알려주는지. 그렇지. 신뢰성. 그럼 임 팀장은? 지속성. 이 회사가 오늘 있었는데 내일 없어질 수 있는 회사일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자면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같이 지금 태양광 발전소를 유지를 하면서 사업주랑 함께 가는 개념으로 저희는 접근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 회사는 향후 우리가 태양광을 하고 있는 동안에 있겠구나,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지속성이 또. 그러면 신입사원이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태양광을 처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죠. 믿을 만한 계약을 하는지, 믿을 만한. 계약서가 존재하는. 그렇지. 법 그게 대표력이 사실 있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사실 나는 이걸 다 포괄할 수 있어. 뭐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뭔데? 유지보수가 일단 우리도 유지보수가 물론 길지. 야, 윤지야, 우리 유지보수 기간 몇 년이야? 20년이요. 7년이요, 7년. 7년. 사업체는 유지보수 기간이 1년 하는 데도 있고 2년 하는 데도 있고 3년, 길어봐야 5년이야. 근데 우리가 7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태양광을 하다 보니 7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구나. 일어나도 이런 작은 일이 일어나는 걸 봤기 때문에 이런 전기자재라든지 이런 설비에 대해서 7년이라는 걸 과감하게 얘기를 한 거야. 그 중에 어차피 인버터하고 모듈은 빠지는 거니까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책임지자. 그러면 소비자들이 더 와닿을 거다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이 7년이라는 걸 하는 데가 정말 아무 데도 없어. 근데 7년을 한 이유는 뭐냐면 7년이 내가 투자를 해서 투자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회수할 수 있는 그 기간. 적어도 내 투자를 하고 완벽하게 은행 이자 비용 내고 수익을 진짜로 내는 그 시기가 7년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7년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내가 그냥 일부러 지키는 것 중에 하나고, 남들과 다른 거. 임 팀장은 우리 회사에 있는 장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연협도 좋다. 회사가 오래됐으니까. 박 차장은? 젊다 맞나? 내가 잘못 들었나? 확실하게 해도 젊다? 뭐 젊음? 진짜 젊음이라는 거지? 좋아. 젊음. 근데 내가 왜 자꾸 물어보냐면 이거를 다 포괄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를 다 포괄하는 단어는 나는 이게 그냥 정직성이라고 생각해요. 다 포함되는 거잖아. 여기가 이 단어가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소비자들이 이걸 듣고 정말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단어가 우리 회사의 장점이야. 근데 태양광 업체를 고를 때 이 회사가 정말 정직한 회사인지, 정말 뭐 수익이라든지 이런 거 분석을 정확하게 해주는지, 뭐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는지, 누구나 다 설득을 하고 있고 다른 타 업체도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우리 업체보다 더 대단한 태양광 회사들도 있단 말이야. 그 회사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 길대로 가고 있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태양광 업체를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 견역도 보여야 되고, 뭐 젊음을 보진 않겠지. 그건 우리 회사만의 장점이니까. 우리 회사는 다 젊은 사람들끼리 이루어져서 이렇게 하는 곳이다 이거지만, 다른 곳은 어떤 신뢰도 해야 될 거고, 뭐 지속성, 이 회사가 지속 가능하냐. 태양광 한번 설치를 하면 20년 동안 봐야 되는데 이 회사가 몇 년 가겠냐, 이런 것도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런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야 돼,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하는 게 뭐냐면, 뭐 구조물도 그렇고 자재는 어떤 거 쓰냐 이것도 따져봐야 되는 거라고. 자재도 뭐 중국산 쓴다 해놓고서는 뭐 국산 쓴다고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깔끔하게 중국산 쓴다고 얘기하든지, 그런 정직성.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 중국산 모듈이 있고 국산 모듈이 있으면 이게 중국산이지만 국산으로 등록시켜버린다고. 거기 소비자는 몰라. 근데 차라리 말이라도 하면 이게 중국에서 생산된 모듈인데 우리가 국내에서 이렇게 파는 겁니다 하면 되는데, 그런 걸 속이는 사람. 태양광 저렴한데, 태양광을 막 엄청 저렴하게 파는 데가 있어. 근데 그런 데를 딱 가서 보면 별도 비용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뭐 구조검토도 별도, 보강도 별도, 화가비도 별도. 예전에 우리 임 팀장 왔을 때 막상 가서 태양광을 하려고 해서 내가 그러면 그 가격에 나는 하고 싶다고 하니
지금 이 제품은 없다고 얘기를 해. 뭐 예를 들면 이 제품일 때는 9천만 원이고 뭐 이 제품일 때는 1억이야. 또 이 제품일 때는 1억 1천만 원이야. 난 9천만 원짜리 하고 싶다고 하니까 9천만 원짜리 지금 자재가 수급이 안 돼서 어렵대. 그래서 1억짜리를 해야 된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봤을 때 영업하시는 분들 특히 사람을 잡기 위해서 아주 자극적인 광고를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정직성을 보고 업체를 고르는 걸 추천해. 그 다음 세 번째. 사기를 당한 분들이 이제 이 컨텐츠를 보러 오실 거 아니에요? 내가 이미 사기를 당했고 피해를 입었는데 내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는지. 근데 일단 사기의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분양 사기야. 태양광을 분양을 막 해가지고 발전사 허가 나오면 돈 준다 해서 허가 나와서 이렇게 계약금을 줬어. 근데 막상 개발 행위 허가가 안 이루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막 딜레이를 하는 거야. 돈을 받아놓고 막 그게 기준이 그래. 계약금 뭐 20%, 10%뭐 개발 행위 나오면 뭐 30% 뭐 이 설치하면 나중에 완공하면 뭐 50% 이렇게 되는 기준이 있는데 본인들 현금을 처음에는 계약금을 넣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결국에는 그 업체가 뭐 도망가 버린다고. 지금 내가 아는 업체만 해도 몇 군데가 벌써 문을 닫았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돈을 맡긴 사람들은 망하는 거지. 그렇게 사기를 맞는 사람.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다. 울산에 어떤 한 사장님을 만났는데 계약금을 줬어. 허가 내고 이렇게 한다고. 처음에 금액을 뭐 1억 5천을 얘기를 했다가 계약금을 줬단 말이야. 주고 나서 갑자기 뭐라냐면 이 설치를 하려니까 막상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강하고 이런 거 들어가면 한 3천만 원 더 들어갑니다. 이러고.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일반 소비자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 아니 왜 돈이 들어가냐? 계약서대로 하니까 이게 구조물 우리가 막상 하려고 하니까 옥상이라든지 이런 게 좀 구조적으로 약해서 돈을 안 주면 공사 못 한다. 안 된다. 우리는 지금 이미 준비를 해가지고 이만큼 왔는데 계약금 못 돌려준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실제 계약서상에도 그런 문구가 있어. 그래서 계약서 문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야. 그렇게 사기를 맞는 사람. 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여기 영업하시는 분 와가지고 왔다가 계약금 주고 이 사람이 잠수 타는 경우야. 계약금 뭐 500만 원 주고 잠수 타버려. 근데 막 사람들 직원도 우르르 데리고 와가지고 뭐 하고 돈 다 받아내고 그런 쪽에 계신 사기를 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돈 달라고 얘기를 잘해. 돈부터 달라.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계약금을 줘버리는 순간 이거는 사기가 아니야. 나의 선택이잖아. 내가 이 사람한테 설명을 들었고 쉽게 말하면 내가 펀드 매니저야. 펀드 매니저인데 임 팀장한테 가갖고 야 이거 주식 진짜 좋아. 한번 해봐봐. 야 일단 500만 원만 넣어봐봐. 500만 원 넣었어. 떨어졌어. 300만 원 됐어. 근데 이 사람 내한테 고발할 거가 내를. 반대로 얘기하겠죠. 좀 이쪽 오르니까 돈 1,000만 원 더 넣으라고. 그렇지. 그런 식으로 되는 거지. 돈을 준 거는 내가 이 사람 돈을 훔쳐간 게 아니잖아. 이 사람이 돈을 직접 입금을 그 계약금을 줘버리면 사실 뭐 어떤 방법이 없어. 조치가 아예 없네요. 예를 들면 계약금을 줬는데 이 사람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도망가면 이건 사기지. 근데 이 사람이 계약금을 주고 발전사 허가증도 내줬어. 네. 자기가 할 일을 했다고. 근데 발전사 허가를 우리는 뭐 무상으로 해준다고 하지만 업체들은 500만 원도 받아. 어떤 데는 1,000만 원도 받아. 이 허가 하나 가지고. 그걸로 얘기해버리면 답이 없는 그걸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사기를 맞더라도 그 돈을 포기해야 되는 거지. 어쩔 수 없어. 그건 막을 방법이 없더라고. 내가 법률 구조공단도 가보고 변호사도 만나봤는데 너무 시간이 길어지는 거지. 그럼 결국엔 약자가 이긴다고 하지만 그 약자가 그 긴 시간을 버틸 수 있겠냐고. 그래서 결국엔 사기를 막을 방법이 정말 애매해. 애초부터 그거를 방지를 해야 되는 거지. 계약금 달라고 하면은 뭔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야. 가자는 미리. 그치. 자, 또 그 다음 질문은? 내가 태양광에 사기를 당한 걸까라는 의심을 해볼 만한 순간. 내가 사기를 당한 걸까를 의심하는 순간 설치를 다 해놓고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 전라도에 친한 형이 태양광을 비싸게 했다고 1억 2,500, 1억 3천에 막 그때 공사를 했다고. 근데 그분이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나는 여기 해야겠다 해갖고 그 어떤 업자한테 막 한 500kg 하나 하고 뭐 이렇게 100kg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 영업사원을 믿고 했는데 근데 내가 하셔도 된다고. 내가 그 업체를 깔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분이 자꾸 의심을 했던 거야. 그래서 내한테 입찰 단가가 어떻게 되냐, 앞으로 단가가 어떻게 되냐 내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나는 입찰 가격이 내려갑니다.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조는 점점 전력 단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태양광 시설비도 내려가는데 이 단가는 무조건 내려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이건 내가 옛날에 한 8년 전에 겪었던 똑같은 상황이라고. 근데 이분의 영업사원이 뭐라고 했냐면 올라갑니다.
아 이건 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기름값 앞으로 오른다고 단가는 안 오를 수 없습니다. 아 내년도에는 사람들 이렇게 입찰을 참여하게 해줘갖고 단가 무조건 올라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러더라고. 내를 믿고 싶지가 않대. 본인이 이미 다 지어놓으니까 내가 내려간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내를 그냥 믿기가 싫은 거야. 그 말이 맞아. 그 사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내한테 지나고 나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아 내가 그 당시에는 네 말도 맞는데 내가 네 말을 믿어버리는 순간 나는 태양광 단가를 170원, 160원에 믿고 시작을 했는데 너를 믿는 순간 130원이 되는 게 너무 싫다 이거야. 인간적이시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그래서 여기를 믿었대. 그래서 이분이 믿었는데 4월달, 10월달에 장기 입찰을 하는데 막상 입찰을 할 때 인마가 사라지고 없어. 그게 작년도지. 작년 4월달에 없어갖고 이 사람이 직접 입찰을 했고 내가 아 단가는 이 단가에 넣으셔야 됩니다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아니야 높게 쓸 거야 하면서 높게 썼어. 그래서 그분이 떨어지셨지. 그래서 10월달 돼가지고 나를 믿고 엄청나게 낮게 썼었어 결국엔. 그러고 나 시간이 지나서 아, 내가 네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네. 저 사람들은 너무나도 달콤한 말을 한다 이거야. 그 말을 그러니까 믿고 싶은 거지 그냥. 이게 아닌데 이 사람 말을 믿어야 되는 거야. 설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설치를 해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태양광을 사기 맞은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해. 태양광이 잘 된 사람들은 야 이거 좋아 야 해봐. 태양광 사기를 받잖아. 꼴도 보기 싫어. 말도 하기 싫고 그럼 주변에 태양광 뭐 하지 마라고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안 좋다고 얘기하든가 아니면 말 안 해. 괜히 말하면 생각나잖아. 그래서 태양광 사기에 대해서도 사기 맞은 사람들이 실제 엄청 많지만 말 안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 에이씨 뭐 어차피 내가 잘못했지 뭐 저거를 뭐라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 근데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주로 태양광을 설치하는 공장이 아니라 이런 농민들이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좀 약간 사기라는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는 좀 올바른 회사를 잡아야 되는데 올바른 회사를 못 잡는 게 문제지. 만약에 또 이 동영상을 보고 나서 이미 사기를 당한 분들이 다시 이제 시공을 하고 싶다거나 보완을 하고 싶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젠코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는지도 궁금했어요. 이미 시공을 다 했기 때문에 뭐 시공한 뭐 구조물이나 뭐 태양광에 대해서는 뭐 이미 했기 때문에 교체 비용이 더 많이 들고 교체는 못하고 차를 잘못했다거나 차를 뭐 아예 안 했다거나 그러면은 지금 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시는 것보다는 사업주도 사업주잖아요. 좋은 제품을 쓰고 수익이 많이 난다 하더라도 돈 주지 마요. 이게 핵심입니다. 저는 돈을 절대로. 사장님 돈 못 받으면 어떡해요? 저는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돈을 안 주신 분들이 없습니다.